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가이드입니다. 평소 말주변이 없어 발표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왜 이렇게 말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발표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발표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걸 두려워했던 말하기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표 기회가 있으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작 무대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고 웃기려고 했던 말인데 정적이 흘러서 스스로 좀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이야기를 듣던 지인분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야, 넌 아직 더 깨져봐야겠다. 당시 저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자 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 여행 가이드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쉽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기 초보 시절 자주 했던 실수와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초보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말이니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아트 스피치의 저자 김미경 강사님은 스피치에서 말이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청중의 귀에 들린 말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여행 가이드를 처음 할 때는 여행지 배경을 설명할 때 이 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섬은 1969년도에 처음 개발을 시작해 라고 말하며 여행지의 연도를 외우려고 했어요.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행지의 역사보다 여행지의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가이드만 알고 있는 여행지의 꿀팁들이 더 궁금한데 말이죠. 이처럼 여행 온 사람들에게는 여행지의 꿀팁을, 회사에 보고가 많은 직장인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영업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청중이 누구이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고 말하면 청중의 집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실제 연습은 많이 안 하고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연습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사실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이 생기는데 걱정의 반 이상은 쓸데없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소리 내어 연습을 계속했는데 신기하게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현 선수가 10대 1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박상현 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한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며 불안감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생각하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청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많이 낮추고 발표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부터 양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가 조금 부족한데 제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청중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발표자가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대중 강연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도 사과하며 연설을 시작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양해의 말을 하면 청중 입장에서는 준비 안 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스피치 학원에서 연습할 때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말을 했지만 실전에서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을 했는데요. 질문을 통해 청중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발표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발표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라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난 다음 저는 초보 시절에 마이크만 잡으면 긴장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표에 관심 있는 청중들이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긴장된다고 시작부터 양해를 구하지 말고 청중의 이익을 생각하며 질문으로 시작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끝맺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해도 끝을 못 맺어 말이 길어지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첫 면접을 봤을 때는 질문의 답변을 끝내지 못하면서 대체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델 카네기도 연설할 때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잘 끝내는 방법으로는 명언,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좋지만 가장 쉬운 건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며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즉,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듣는 청중도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제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해결 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작부터 양해를 구하지 말고 주제와 맞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시고, 네 번째 끝맺음이 어렵다면 주제를 되짚어주며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피치는 많은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실천하시며 말하기 근육을 한번 키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